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산삼과 이무기. 산삼을 캐서 내다 파는 가비, 을이, 동이라는 세 친구가 살았어요. 늘 셋이 함께 동무하여 깊은 산골짜기로 높은 산꼭대기로 산삼을 찾아다녔지요. 산삼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고 높은 산에서만 맑은 이슬을 먹고 하얀 뿌리를 뻗는데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새 친구는 새 집신 꼬아 신고 망태 메고 산삼을 캐러 떠났어요. 셋이 산삼을 꼭 캐오자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말이에요. 나무가 빽빽한 숲을 헤치고 아슬아슬한 폭포 아래를 지나 몇 날 며칠 산삼을 찾아 산속을 헤매고 다녔지요. 한 명이 다치면 다른 두 명이 정답게 어깨 동무를 해주면서 사이좋게 걸어갔답니다. 마침내 셋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서게 되었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위 낭떠러지 저 아래 골짜기에 파란 산삼잎이 잔뜩 우거져 있지 뭐예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산삼이 가득하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호! 신봤다, 신봤다! 소리치며 세 친구는 서로 얼싸 안았어요. 세 친구의 우렁찬 목소리에 온 골짜기에 메아리 쳤어요. 세 친구는 서둘러 산삼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을 이리저리 찾아보았어요. 그러나 사방이 절벽이라 도무지 내려갈 길이 없는 거예요. 세 친구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어요. 아하, 우리 이렇게 하자. 가비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줄이 달린 튼튼한 바구니를 만들자. 위에서 두 사람이 줄을 내려주고 한 사람이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 산삼을 캐오는 거야. 을이 동이도 옳지옳지 맞손뼉을 쳤어요. 세 친구는 칡 덩굴을 구해서 줄을 꼬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새끼줄을 꼬고 억새풀을 섞어 커다란 칡 바구니를 엮었지요. 누가 내려가지? 의리동이는 무섭다고 도리지를 쳤지요. 내가 내려갈게. 가비가 선뜻 내려가겠다고 그랬어요. 가비가 바구니를 타고 의리와 동이가 바구니를 조심조심 내려주었지요. 바구니가 골짜기 아래로 흔들흔들 내려갔어요. 가비가 탄 바구니는 아무 탈 없이 산삼이 있는 곳에 닿았지요. 그리고 그 많은 산삼을 그럭저럭 다 캤어요. 바구니 가득 산삼을 다 담은 뒤 가비는 소리쳤어요. 이제 줄을 당겨. 산삼을 바구니에 담았어. 의리동이는 얼씨구나 영차 영차 줄을 당겼지요. 가비가 다시 소리쳤어요. 이제 줄을 다시 내려. 그러나 바구니는 영영 내려오지 않았지요. 의리야, 동이야. 욕심이 난 의리 동이가 산삼을 몽땅 망태에 챙기고 나서 가비야 죽건 말건 낭떠러지 아래에 두고 냅다 도망쳐 버렸답니다.
낭떠러지 아래에서 가비는 남은 산삼 한 뿌리를 어적어적 씹어먹고 힘을 내 하루 이틀 사흘을 꼬박 지샜어요. 그런데 갑자기 울렁울렁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비늘을 번쩍이며 이무기 한 마리가 쓱 기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무기는 용이 되려다 못 되고 산에 숨어 사는 커다란 구렁이래요. 가비는 벌벌 떨렸지만 이왕 죽을 몸 차라리 저 이무기에게 한 입에 먹혀버리는 게 낫겠다 하고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무기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이무기가 잡아먹기는커녕 등에 타라는 듯 꼬리를 휘휘 내젓는 게 아니겠어요. 가비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선 허리끈을 풀어 이무기의 꼬리에 자기 몸을 칭칭 감아 묶었지요. 그러자 이무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꿈틀꿈틀 낭떠러지를 기어오르지 뭐예요. 다 올라간 뒤 가비가 허리끈을 풀자 이무기는 스르르 가버렸어요. 가비는 몇 번이고 이무기가 사라진 방향으로 고개 숙여 절을 했답니다. 가비는 산을 내려갔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앞서 도망쳤던 친구들이 큰 나무 밑에 꼼짝 않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아니, 을이야, 동이야. 그런데 가비가 가까이 가보니 두 친구는 이미 죽어서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지요. 욕심 많은 의리동이는 이무기의 뜨거운 입김에 쏘여 그만 죽고 말았던 거예요. 가비는 두 친구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산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의리집과 동이집에도 산삼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지요.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착한 가비는 산삼을 팔아 부자가 되었답니다. 늙도록 잘 살았답니다. 백일홍. 옛날 어느 바닷가에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아침 해가 두둥실 떠오르면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싱싱한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저녁별이 반짝일 때 돌아오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평화로운 마을에 커다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바닷속에 살고 있던 머리가 셋이나 달린 무서운 괴물이 나타난 거예요. 예쁜 아가씨를 바치지 않으면 마을과 고기잡이 배들을 모두 부숴버릴 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제일 예쁘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를 괴물에게 바치기로 했어요. 그날이 내일로 다가오자 아가씨가 가여워서 모두들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그때 바다 저쪽에서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고요? 아주 씩씩한 도련님이 타고 있었어요. 도련님은 사람들이 모두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해서 그 까닭을 물었어요. 사람들의 얘기를 모두 들은 도련님은 아가씨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착하고 고운 아가씨가
괴물에게 잡혀가야 하다니. 그래서 도련님은 나쁜 괴물을 물리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괴물과 싸워보겠습니다. 도련님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용감하신 분이군요. 마을 사람들은 용감한 도련님이 나쁜 괴물을 꼭 물리칠 수 있도록 신령님께 간절히 빌고 빌었지요. 목숨을 구하게 된 아가씨는 눈물이 방울방울 맺힌 눈으로 도련님을 바라보았어요. 도련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이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어요. 꼭 기다려주세요. 100일 안에 돌아오겠어요. 내가 괴물과 싸워 이기면 지금처럼 하얀 돛을 달고 올 거예요. 만약 괴물을 이기지 못해 내가 죽는다면 붉은 돛이 달려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시 만날 것을 굳게 약속했어요. 도련님이 떠나고 아가씨는 날마다 푸른 바다만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도련님, 꼭 하얀 돛을 달고 돌아오셔야 해요. 아가씨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비가 올 때에도 바람이 불 때에도 아가씨는 그 자리에서 도련님을 기다렸지요. 시간이 흘러 약속한 100일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황금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와, 황금배다! 황금배가 오고 있어!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아, 제발 하얀 돛이 걸렸으면. 아가씨는 점점 다가오는 황금배의 돛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을까요? 글쎄 돛대에는 붉은 돛이 달려있는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아가씨는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바닷가에 황금배가 닿았지요. 그런데 배 안에서 환한 얼굴로 도련님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가씨, 제가 무사히 돌아왔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분명 붉은 돛이 달려있는데 도련님이 살아있다니 말이에요. 아가씨가 붉은 돛을 보고 쓰러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돛대를 가리켰죠. 도련님은 돛대를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황금배에 달아놓았던 하얀 돛이 괴물이 흘린 피에 붉게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 아가씨, 눈을 떠보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영영 다시 눈을 뜨지 못했어요. 도련님은 아가씨를 안고 오래오래 눈물을 흘렸어요. 이듬해 따스한 봄이 돌아왔을 때 아가씨가 서 있던 언덕에서 싹이 하나 돋아났어요. 곱게 단장하고 서 있던 아가씨처럼 그 싹은 곱고 고운 꽃을 피웠어요. 그 꽃은 비가 올 때나 햇빛이 비칠 때나 늘 변하지 않고 100일 동안 피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가엾은 아가씨를 생각하면서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불렀답니다. 반쪽이.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아주머니가 살았어요. 이 아주머니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어요. 어느 날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 뒤뜰 우물에 가보라고 했지요. 이튿날 아주머니는 일어나자마자 뒤뜰로 갔어요. 그런데 우물에 커다란 잉어 3마리가 놀고 있었대요. 아주머니는 잉어 3마리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신령님이 잉어 3마리를 구워 먹으면 아기를 갖는다고 했거든요. 아주머니는 잉어 3마리를 엎치락 뒤치락 잘 구웠어요. 2마리는 오물오물 맛있게 먹고 1마리는 배가 볼록볼록 불러와서 못 먹었죠. 그런데 그 순간 날쌘 고양이란 놈이 남은 잉어 1마리를 물고 가 날름 반쪽을 먹어버렸지 뭐예요. 아주머니는 할 수 없이 남은 반쪽이라도 먹었어요. 얼마 뒤 아주머니는 아들 셋을 차례로 낳았어요. 그중 2은 옹근 아이인데 하나는 반쪽이었던 거예요.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만 있는 반쪽이에요. 그래도 반쪽이는 힘은 장사였답니다. 어느덧 세 형제는 쑥쑥 자라 과거를 보러 갔어요. 형들은 반쪽이랑 함께 가다가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하더니 희야, 그거 좋겠다. 그러고는 커다란 바위에 반쪽이를 꽁꽁 묶어놓고 불이 나게 가버렸어요. 그런데 반쪽이가 끙 하고 힘을 주니까 바위가 한꺼번에 번쩍 들렸어요. 반쪽이는 바위를 짊어지고 집으로 갔지요. 어머니가 반쪽이한테 물었어요. 그 큰 바위를 어디에 쓰려고 가지고 왔니? 형들이 이 너른 바위를 뽑아주면서 어머니한테 여기에서 편안하게 바느질을 하시라고 한걸요. 그러더니 반쪽이는 형들 뒤를 쿵쿵 쫓아갔지요. 형들은 금세 뒤따라온 반쪽이를 보고 놀랐어요.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묶었는데. 또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더니 희야, 그게 좋겠네. 그러고는 커다란 나무에 반쪽이를 꽁꽁 묶고는 불이 나게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반쪽이가 끙 하고 힘을 주니까 나무가 뿌리채 쑥 뽑혔어요. 반쪽이는 나무를 짊어지고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반쪽이한테 물었어요. 그 큰 나무를 어디에 쓰려고 가지고 왔니? 형들이 이 큰 나무를 뽑아주면서 어머니한테 이 나무 그늘에서 편안하게 쉬시라고 한걸요. 반쪽이는 지치지도 않고 형들 뒤를 또 쿵쿵 쫓아갔지요. 형들은 약이 오를 만큼 올라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더니 희야, 그게 좋겠네. 그러고는 칡덩굴에 반쪽이를 꽁꽁 묶어서 깊은 산속에 홀로 두고 얼씨구 절씨구 춤추면서 가버렸어요. 그래도 반쪽이가 끙 하고 힘을 주니까 칡덩굴이 툭툭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은 호랑이들이 득실대는 험한 산속이었어요. 호랑이들이 반쪽이한테 크르렁 크르렁 달려들었죠. 한 마리, 또 한 마리. 반쪽이는 한 손으로 호랑이 꼬리를 휙 잡았어요. 그러고는 10바퀴, 20바퀴 빙빙 돌려 공중으로 휙휙 던졌어요.
한 마리, 또 한 마리 호랑이가 자꾸 쌓여갔지요. 반쪽이는 그 많은 호랑이를 다 잡았답니다. 반쪽이는 호랑이 가죽을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가다가 부잣집 영감을 만났어요. 영감은 반쪽이의 호랑이 가죽이 탐나서 꾀를 냈지요. 반쪽아, 예쁜 내 딸한테 장가 안 들래? 정말이요? 나한테 네가 이기면 말이야. 그렇지만 장기 세 판을 지면 그 호랑이 가죽은 전부 놔주는 거다. 어떠냐? 좋아요. 그러고는 마침내 두 사람이 장기를 뒀어요. 영감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렸어요. 반쪽이는 해벌쭉 웃으면서 장기 세 판을 다 이겼어요. 그런데 장기에서 진 영감이 반쪽이한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반쪽이는 화가 나서 외쳤어요. 오늘 밤 영감님 딸을 업어가고 말겠어요. 다음 날 밤에도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고 딸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도 반쪽이는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밤에도 사람들은 영감 딸을 지키다가 그만 모두 지쳐서 단잠에 빠져버렸지요. 그제야 반쪽이가 슬그머니 영감 집으로 간 거예요. 반쪽이는 지붕 위에서 잠든 사람들의 상투를 노끈으로 서로 붙잡아 맸지요. 대문 앞에서 잠든 사람들 머리에는 떡시루를 씌웠어요. 마당에서 잠든 사람들 손에는 북이랑 북채를 매달았고 영감 수염에는 유황을 바르고 마지막으로 딸이 자는 방에다 벼룩을 한 줌 뿌렸어요. 그랬더니 영감 딸이 갑자기 자기 온몸을 찰싹찰싹 때렸어요. 아이 따가워라. 아 따가워. 영감 딸은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때 반쪽이가 들어가 영감 딸을 업고 뛰어나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반쪽이가 영감님 딸을 업어간다. 그 소리에 영감이 깜짝 놀라 불을 켰는데 그만 수염이 홀라당 타버렸지 뭐예요. 아, 뜨거워. 아이고, 내 수염. 지붕에서 잠든 사람들은 묶인 상투를 서로 잡아당겼어요. 내 상투 놔라. 내 상투 놔. 대문에서 떡시루를 덮어 쓴 사람들은 눈앞이 깜깜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그만 하늘이 무너져 버렸네. 손에 북이랑 북채가 묶인 사람들은 북을 치며 외쳤어요. 반쪽이 잡아라! 두둥! 두둥! 누구도 반쪽이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반쪽이는 곧장 달려가 영감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는 알콩달콩 재미나게 잘 살았답니다.